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올해 들어서 벌써 7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쏜 미사일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기지인 괌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과 북한 미사일 도발 속내와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1월 달 들어서만 오늘까지 포함해서 7번째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게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괌까지 타격이 가능해서 미국을 겨냥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올해 들어서 7번 발사한 것 중에 지난 6번까지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냥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해가지고 우리도 NSC 소집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회의가 열렸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략적 도발과 전술적 도발로 나눠봤을 때 그 전까지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를 목표로 하는 전술적 도발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거리가 늘어나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가까워지는 것, 뭐 그런 핵실험이나 ICBM이나 IRBM 같은 거는 쏜 거, 그런 것들을 쐈을 때는 이게 이제 전략적 도발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좀 더 중대하게 심대하게 생각하고 전술적 행동을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전략적 도발로 이제 간 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심각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정상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정상적으로 발사를 했으면은 네. 한 4,000km, 5,000km 날아가서 괌, 미국 본토죠 사실상. 네. 거기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네, 북한이 요즘 미사일을 정말 많이 발사하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 7번, 이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최다 기록이라는데 북한이 이러는 의도는 뭘까요? 북한도 나름대로 좀 시간이 조금 급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작년 말까지만 해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은 또 우방국인 중국이 올림픽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앞마당에서 지금 불장난을 하겠느냐, 이제 그런 관측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하는 안전핀이 좀 뽑힌 상태예요. 뭐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뭐 베이징 올림픽이 그 자체가 어떻든 잔치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몇 달 전부터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이야기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이 사실상 좀 얼룩졌죠.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는 또 뭐 하고 있느냐. 저쪽 서쪽에서 우크라이나와 지금 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올림픽 휴전이나 올림픽 평화라고 하는 명분을 지금 사용하기가 좀 무색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도 좀 기회의 틈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정신이 좀 팔려 있고 신경을 한쪽으로 쓸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미국의 관심도 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제 전술 핵 능력이죠. 이게 핵 능력을 점점 계속 고도화시키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또 있고, 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또 대선을 앞두고 또 2학기 전환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그리고 다음 정부 들어서는 사이에서 어떤 정책적인 연결점들이 좀 고리가 좀 긴밀하게 대북 공조나 대응이 태세에 조금 좀 균열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틈새의 이 기회 와중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최단시간에 고도화시켜야 되는 지금 기회의 문이라고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포함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직접 또 NSC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 행위라고 비판도 하면서 모라토리엄 파기 수순에 이제 거의 다 다가선 것 같다 이런 평가도 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수위치고는 좀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좀 평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 발언이 20일 날 나온 이후에 한 열흘 만에 지금 이제 모라토리엄 이제 철회에 가까운, 사실상 이제 북한이 다시 이제 봉인 해제를 하고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점점 더 고도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 심각하게 본다. 결국은 이게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2018년도에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2019년 2월까지 치면 2번의 북미 정상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한껏 이제 고양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는 이제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접,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이제 표명을 하는 것이죠. 네. 그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얻을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좀 규탄을 하는 게 오늘도 정부 스탠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도 결국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전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모라토리엄도 폐기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모라토리움이 지금 폐기 수순으로 사실상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2019년도부터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제 북한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북한은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계속 이제 대선을 또 치르고 행정부가 바뀌고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일관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작년에 이제 8차 당대에서는 강대강 선대선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제 자기들 행정부 바뀌고 대북 정책 조율했다,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하자,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이야기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조건을 2019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와라, 제재 완화나 자신들의 안전 보장에 관련된 북미 대화 같은 것들의 정치적 보장책들을 가져와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길게 보면 한 3년, 짧게 바이든 행정부 때 보면 1년째 아무런 답을 못 듣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거기서 이제 북한은 자기 시간표대로 이제 그냥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2017년도에 잠시 멈췄던 그리고 2018년도 4월 달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에 멈췄던 시계를 다시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상황은 이제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길게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발사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전술적, 전략적 도발이 되면 마찬가지로 미국이 계속해서 반응이 없다면 ICBM 발사 가능성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2월 달부터 해서 4월 달까지 가는 기간에 2월엔 또 그 김정일 그 탄신 주간이 있죠. 그 네. 광명성절 그리고 4월 달에는 김일성 주석의 이제 탄생이 있는 태양절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뭔가 이제 언제나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기간을 좀 10분 활용해서 그때가 또 뭐냐면 좀 취약해요. 사실은 뭐냐면 한미 동맹이 약간 좀 취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대선 끝나고 새로운 차기 당선자가 있고 현 정부가 있고 또 미국 정부가 있고 한 상태에서 이게 물샐 틈 없이 지금 한미 공조가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게 좀 전환기인 사정인 것이죠. 네. 거기서 이제 북한한테는 어쨌든 약간 좀 이게 기회의 문이 좀 열렸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시험 과정들. 지금도 사실 완전하게 능력이 이제 입증됐다거나 완성이 되었다, 이제 핵능력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거든요.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시험 발사도 많이 하고 능력을 좀 고도화시키는 그런 기회의 창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거 바이든 행정부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굉장히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약간 또 지구 반대편 돌아가지고 한반도에 지금 또 새로운 전선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좀 많이 존중해주고 따르는 편이었죠. 그리고 1년 동안 그 조건 없이 대화를 할 테니 한국 등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대북 레버리지를 계속 유지하는 차원에서 좀 상황 관리를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 관리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이제 지금 환경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지금 시점에 지금 올라왔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별다른 이렇게 옵션을 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 보여요. 여기선 결국은 어쨌든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대북 레버리지에 좀 많이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지금 현 정부가 차기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여러 가지 그 북한이 도발로 더 나아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동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거기에 맞춘 이게 우리 동맹국인 한국의 역할을 좀 많이 주문하는 게 지금 미국이 좀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책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동북아 정세를 짚어주셨을 때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두고 대치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이제 북한에 관여하지 않고 올림픽이 끝나고 조금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중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이제 교역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 교역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계속 이제 그 열차 시험 운행을 하면서 열릴 틈을 계속 좀 보고 있었죠. 그러던 게 이제 작년 12월에 임박했다가 오미크론 변수 생기면서 안 됐다가 그게 또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또 1월에 지금 북중 교역이 좀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전 세계에서 북한과 지금 직접 교역을 하면서 어쨌든 북한의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 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뭔가 이제 크게
좀 사고를 친다고 할까요? 이제 그거 상황까지만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2월 좀 넘기고 오히려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이제 꽃놀이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플레이어 카드로서 이제 북한을 조금 더 부추기고 그리고 또 이제 북중 교역이라고 하는 카드로 좀 더 밀고 당기기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중국한테는 이제 그 카드가 좀 있는 것이죠. 근데 중국 정부도 조금 뼈 아픈 게 베이징 올림픽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성대한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 이제 성대하게 잘 열릴 것 같으면 오히려 또 이제 북한의 자제를 좀 촉구하고 네. 많이 좀 이렇게 그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께서 앞서 언급을 잠시 해주셨지만 그래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만약에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일단 그 가능성은 좀 높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나선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월, 3월, 4월 좀 계속 좀 이벤트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2월에 광명성절과 4월에 태양절은 이거는 이제 축제예요. 일단 어쨌든 자신들의 이제 선대 지도자들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축제의 의미가 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전적으로 뭔가 이제 무기 체계를 선보이는 것. 이제 지금 화면 나오고 있지만 열병식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역시 축제이죠. 네. 네. 그들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축제를 이렇게 하는 정도고, 근데 실제 시험 발사를 뭔가 새로운 거를 한다. 이제 위기감을 더 고조시킨다라고 하는 건 축제 기간에 약간 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ICBM으로 가기 또 전 단계. 다른 명분으로 또 이게 북한의 능력을 또 과시하는 게 뭐냐면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라고 이제 표장된 자신들의 어쨌든 그 기본적인 로켓 능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것들. 그게 2월, 4월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 돼서 한미 군사 연습이 훈련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맞춰가지고 아마 지금 북한이 하나 또 해야 되는 남는 게 SLBM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네. 그게 이제 수중 발사, 바지선 발사, 이제 수상 발사까지 됐는데 실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면 잠수함에서 이제 발사하는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실제 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지금 만약 건조가 됐다면은 그거를 이제 한 4월, 5월 돼서 이게 임의의 시각에 아마 SLBM 발사까지도 이제 마지막 카드로 좀 남겨놓고 그때까지 좀 한미가 새로운 개선법을 들고 올 건지 말 건지 좀 기다리는 아마 그런 모양새를 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평화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